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9일 화요일 아침 10시 42분입니다. 늦잠을 세게 잤더니 시작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미국은 그냥 혼조하게 마감을 했고요.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 특별한 방향성에 대한 그런 힌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요. 방향성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유럽 증시, 많이 급락한 유럽 증시부터 좀 잠깐 보자면은 이런 모습인데요. 이 지난번에 많이 급등했던 거 있죠. 지난번에 많이 급등했던 거를 일부 좀 되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만기일 금요일 날에 미국 증시가 보여줬던 것 같은 그런 흐름을 이제 뒤늦게서야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급락하긴 급락했는데 특별한 그런 방향성에 대한 힌트는 없다고요. 이렇게 수렴형입니다. 방향성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렴형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박스권으로 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서 FOMC 회의 앞두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고요. 미국 증시도 혼조했습니다. 특별한 방향성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요. 적당히 오르다가 저항 확인했고 빠지다가 지지력 확인했고 이러면서 그냥 방향성 없이 혼조하게 이렇게 종가까지 특별한 일 없이 마감이 됐습니다. 하락한 종목 수가 살짝 더 많긴 했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방향성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는 보시다시피 상승률이 0.01 이 정도죠. 거의 안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거의 안 움직인다라는 거는 이제 전일 음봉을 그 전일 음봉의 기운이 계속해서 살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 전일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 장대 음봉의 기운을 훼손한 게 아니잖아요. 플러스 0.01%, 플러스 0.03% 오른 거는 이 음봉의 기운의 영향 때문일 수 있겠죠, 그죠? 이 음봉을 끼고 같이 해석을 좀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하락세, 이 강력한 매도세,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했던 이 강력한 매도세는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제는 잘 버텼을 수 있으나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 아래쪽으로 처지는 이런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도 그래요. 방향성 안 보이고 있습니다. 큰 박스권 안에 있고 삼각 수렴형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하여튼 이래저래 답답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FOMC 회의 앞두고 있다.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별한 거 없었고요. 금리와 달러도 그렇습니다. 금리와 달러도 그냥 조용했어요. 특별한 반응 없었습니다. 이 전고점 여기 앞두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이 역시 아시아 장중에 이렇게 금리가 급등했던 거 오버슈팅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어젯밤에 조금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 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혼란한 방향성 어떤 삼각 수렴형 일단 이런 거에는 특별히 변화가 없습니다. 2년물 금리도 그래요. 2년물 금리도 지금 보시면은 전고점 자리 앞두고 그죠? 전고점 자리 앞두고 이렇게 음봉 나왔습니다. 인베스팅닷컴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 밤사이에 그걸 삭제를 했네요. 윗골이 달렸던 부분을 삭제했네요. 글쎄요. 차트 오류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2년물 차트에서는 아예 윗골이조차 삭제를 해버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아무 일 없죠, 그죠? 예. 전고점 돌파 한착한 거 아니고 여전히 어떤 올라가는 그런 흐름 유효하고 삼각 수렴형이다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달러도 특별한 일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달러도 FOMC 회의 앞두고 장대 양봉 지난주에 장대 양봉 나왔죠. 이 급등에 대한 조정 조금 좀 이어갔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여전히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 유효한 거고요. 삼각 수렴형이니 아니면 위쪽에 저항을 소화하고 있다니 이런 그런 이야기들 똑같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FOMC 회의 앞두고 대부분 다 몸살이는 조용한 모습들을 보여줬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혼조하다, 방향성 없다, 가던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달러와 금리 어젯밤 조정을 좀 보였지만 여전히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인 거 딱히 달라진 거 없고요. 증시는 일단 지난주에 나왔던 장대 음봉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젯밤에 나온 이슈라는 게 있다면은 요거 정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준의 연준의 어떤 나팔수, 연준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닉 티미라우스 기자 아시죠? 유명한 기자죠. 이 사람이 어제 기사 쓴 게 하나 있는데 이 연착륙이 어려운 이유를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연착륙이 어려운 이유라고 해서 어려운 이유 한 4가지 정도를 댔는데요.
사실 뭐 우리가 뻔히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유들이라 가지고 뭐 제가 뭐 굳이 그 내용을 뭐 여기서 뭐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을 건데, 하여튼 이 기사가 뭐 조금 좀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준에 항상 달고 다니는 말이 있죠. 미국 경제는 좋다.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항상 강조를 했었던 게 연준입니다. 근데 지금 닉 히밀하우스가 갑자기 연착륙이 어려울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연준 사람들도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뭐 조금 버릴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우려가 조금 이번 FOMC 회의에서 좀 담길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 사실 그죠? 한동안 여기 이번 상반기에 증시가 쭉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과정에서 이 시장을 끌어올린 재료는 뭡니까?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 골디락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막상 시간이 지나니까 골디락스가 아니고 또다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또 뭐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등 하여튼 이런 부담 요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이 너무 한쪽으로만 보면 그쪽으로는 잘 가지 않는다는 거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은 사실 이도저도 아닌 구간이에요. 사실 뭐 그래서 혼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 참가자들의 생각이 좀 많아지는 그런 구간이죠. 예전처럼 추세가 쫙 만들어지는 때처럼 어떤 시장 참가자들의 이런 일정한 어떤 대세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던 시절, 근데 지금은 없는 시절이죠. 그죠? 네. 그래서 무엇이 대세가 될 것인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여전히 뭐 아직까지 뭐 시장의 뭐 대세 생각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분명히 증시의 부담인 건 있죠. 그죠? 금리와 달러와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이거는 이 신흥국 증시에도 특히 치명적이지만 미국 증시에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니죠. 그죠?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런 점들이 있긴 있는데, 일단 증시는 잘 버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정말 독특해요. 왜 잘 버티는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한 번에 와장창 빠지려고 버티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저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좋아서 정말 증시가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 저렇게 튼튼한 건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켜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 국제유가는 어젯밤에도 올라갔네요. 그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국제유가가 지금 갭상승을 제법 크게 했습니다. 갭상승 좀 제법 크게 했죠. 그죠? 오늘 갭상승 0.8% 정도 갭상승해서 92달러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렇게 멋지게 잘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갭상승을 하면서 이 상승의 기울기를 가파르게 하는, 상승을 갑자기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무거운 저항 자리에 오긴 왔거든요. 대략적으로 91달러, 92달러 사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전 고점 자리로서 좀 어떤 무거운 저항이란 말입니다. 물론 뭐 이 자리인 거하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를 돌파한 착한 순간부터 이미 상승 추세의 연장이고, 상승 추세가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돼버리긴 한 거예요. 지난번에 국제유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빠졌는데 이미 이 하락 추세는 다 끝난 거고, 이제는 여기를 돌파한 착했기 때문에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은 된 거란 말입니다. 전환은 됐는데 지금 중요한 저항에 맞닥뜨렸다가 말씀드렸죠. 그죠? 네. 이 상승 추세를 더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있는 직전 고점을 돌파한 착을 해야 가능할 텐데, 지금 이제 이 저항에 지금 걸린 겁니다. 지금 이 저항의 영향권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급등 이 상황에서 잘 올라오던 이런 느긋한 상승을 멈추고 급등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일단 오히려 유가의 상승이 좀 주춤하려고 하는 그런 신호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갭 상승한 자리가 공교롭게도 직전 고점, 여기 중요한 저항이 있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제유가의 상승이 좀 주춤할 가능성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승에 대한 어떤 누적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갭상승까지 했다라는 건, 변동성을 확대시켰다라는 건 그저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 확대는 새로운 시세의 시작을 의미하거나, 아니면은 변곡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향이 꺾이는 변곡을 만들어내기 위함일 텐데,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죠? 일단 이게 새로운 시세의 시작을 알리는 변곡일 가능성은 조금 좀 낮은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방향성이 일단 유가의 상승이 좀 쉬어가기 위한, 유가의 상승을 그만하기 위한 갭상승이 아닌가라고 의심 정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일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그냥 뭐 아무 일 없었다. 이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젯밤 있었던 이야기들 좀 대충 다 해봤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었죠, 그죠? 애플 잠깐 봐야 되겠는데, 애플이 어젯밤에 이제 뭐 솔직히 이제 하락이 자연스러운 날이었는데요. FOMC 회의에 대한 뭐 기대감인지 뭔지 일단은 갭상승 출발해가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다 일단 위기를 극복하고 있어요. 바닥 하나, 바닥 둘, 바닥 셋, 삼중바닥형 가능성도 일단 등장을 하는 가운데 위쪽으로 일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아직까지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빠지던 거에 대한 이런 하락에 대한 반등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일단 분명히 그 전날 하락을 많이 했고 지지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당장 이 시장이 급락할 위험은 좀 많이 사라진 겁니다. 시장은 좀 안정된 거예요. 애플이 반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 물론 근데 반등이 오래 이어질지 어떨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불안한 상황이라 말씀드렸죠, 그죠? 하여튼 애플 잘 봐야 됩니다. 애플이 지금 위기를 좀 극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지만은 이런 모습이다. 이 정도까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 내용 좀 쫙 살펴봤고요. 한국 증시는 오늘도 좀 약한 모양이네요, 그죠? 삼성전자가 이 7만원 테스트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7만원, 여기 직전 저점, 여기 9월 6일날 종가 이 자리가 중요한데요. 여기 붕괴되면은 이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이 장대 양봉 자리를 모조리 다 훼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7만원짜리가 지지력이 있는 거고요. 여기 훼손되면 이 장대 양봉의 시가까지 쭉 목표치가 열려버리게 됩니다. 근데 일단 오늘 7만원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아직까진 지지력이 보이지 않는데 종가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7만원에서 지킬지 아니면 붕괴될지는 누구도 아직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지지력이 없으나 일단 종가까지 지켜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중요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일단 힘이 없기 때문에 코스피에도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일단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는 결과적으로 지난번 급등을 다 되돌리고 있죠, 그죠? 급등을 되돌리고 있어서 일단 의미 있는 지지력이라고 한다면 일단 뭐 340 언저리까지 빠질 수 있겠죠? 340 부근의 지지력이 있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코스피도 340을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뭐 말씀드리면 다 된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일단 하락이 자연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어제 강력한 매도세 등장했으니까 연속적으로 일단 계속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다만 지가 여기서 더 빠져봐야 방향성 자체는 혼조하다고요, 그죠? 박스권 혹은 뭐 삼각 수렴형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는 일단 아직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고, 오늘은 코스닥도 약하네요, 그죠? 오늘 양대지수가 다 약하네요. 아직까지는요. 코스닥은 여기서 오늘 음봉을 보이고 하락을 해버리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직전 저점 자리라 말씀드렸었죠. 코스닥 여기가 직전 저점 자리인데, 직전 저점 자리에 지금 저항을 제법 많이 테스트하고 있고, 이 자리 붕괴시켰었는데 여기 반등다운 반등도 없이 지금 또 빠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지지력이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코스닥은 지난주에 9월 13일 날 하락 추세로 완전히 전환을 해버렸고,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하락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급락에 대한 피로감 몇 거래일 정도 소화했고 또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위험하죠. 이렇게 위험한 모습은 우리가 에코프로 친구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친구들이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낙폭 과대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급하게 빠지긴 빠졌는데요. 여기서 자연스러운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존에 이렇게 상승하던 이 에코프로 친구들이 기존에 상승하던 힘이 남아있으면 탄력적인 반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 친구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 반등이 안 나오고 있죠. 그냥 빠지지만 않는 선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의미 있는 튀어오르는 반등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단 매수세가 실종됐다라는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매수세가 실종됐으면 빠질 때 더 급격하게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일단 그런 상황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위기는 좀 계속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도 좀 다 살펴봤고요.
뭐 특별히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앞두고 시장이 좀 숨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